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분을 보면서 저분은 검소하고 소탈한 옷차림의 형편도 여유 있지 않은데 뭔가 귀티가 나고 품격 있으시다 라고 생각해 본 적 말이에요. 왠지 모르게 롤모델 삼고 싶고 따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계신데도 전혀 귀티와 품위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뭔가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지시는 분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분명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통점들은 누구나 노력하면 갖출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이런 품격이야말로 진정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으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7가지 특징을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나이 들어도 귀티나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속어와 남험담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도로만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라며 부드럽게 선을 그어요.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말투로 대하시지요. 더 중요한 건 비속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짜증나, 빡쳐, 미치겠네 같은 말 대신 좀 답답하네요.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당황스럽네요 같은 품이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 평생 욕설이나 거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년 여성을 빗대는 아줌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부인네 여사 등의 표현을 쓰신다고 합니다. 길을 물을 때도 상대가 자신보다 나이가 젊은 청년이든 중년이든 상관없이 저기 선생님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말씀이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품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반면에 품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직원에게 야, 이거 언제 나와? 라고 함부로 말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침없이 반말을 해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고모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신 부유한 분입니다. 조카인 저에게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고급 식당에 갔는데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께 반말 일색이었지요. 고기 좀 빨리 가져와. 반찬 리필해줘. 여기 불판 좀 갈아줘. 등의 말투에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했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요. 화려하게 꾸미고 외제차를 타는 고모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이라는 건 한 번 나가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사이 좋은 부부도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루 종일 비속어를 쓰지 않고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품격이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가 귀티나게 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주변은 귀티나고 품이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외모 관리를 하지만 과하지 않게 정성을 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도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꾸는데 절대 소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핵심은 과하지 않음이에요. 머리 관리부터 볼까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남성분들은 정기적으로 이발을 하시고 여성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세요. 중요한 건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비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신의 체형과 나이에 맞게 단정하게 입으십니다. 색깔도 너무 화려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옷이 항상 깨끗하고 잘 다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이라도 구겨져 있거나 더러우면 전혀 품격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깨끗하고 잘 다려져 있으면 훨씬 좋아 보여요. 신발도 정말 중요해요.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품격 있는 분들은 신발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요. 굽이 달아있거나 더러운 신발을 신지 않아요. 화장도 자연스러워요. 여성분들은 나이는 숨기지 않으면서도 생기 있어 보이게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시고 남성분들도 기본적인 피부 관리는 하세요. 향수도 은은하게 뿌려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죠. 특히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걸으시고 앉을 때도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런 자세는 저절로 품격 있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꾸미는 경우는 어떨까요? 60대인데 20대처럼 화장을 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요. 머리도 과도하게 염색을 해서 부자연스럽고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어색해 보이기도 해요.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 안 하고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화려함만 강조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로고가 큰 명품백을 들고 온몸에 명품 브랜드를 다 걸쳤는데 정작 세련되어 보이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하는 외모 관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이기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관리가 진짜 아름다운 거죠. 세 번째,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안다입니다. 이는 성숙한 감정 표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능력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고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감춘다고 하지요. 나이 들어서도 귀티나는 사람들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니까 기쁘고 슬프고 화나는 감정을 당연히 느끼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아, 진짜 열받네
라고 하죠. 하지만 품격 있는 분들은 조금 실망스럽네요 정도로 차분하게 표현해요. 같은 감정이지만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누군가에게 화가 나도 바로 달려가서 따지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화가 나더라도 일단 감정을 앞세워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하게 흥분해서 와, 대박! 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정도로 절제된 기쁨을 표현해요.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울거나 하지 않아요. 물론 슬프다는 걸 숨기지는 않지만 마음이 좀 무겁네요 라고 표현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죠.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배우자를 잃으셨어요. 정말 큰 슬픔이었을 텐데 장례식장에서도 절제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슬퍼하셨지만 조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고인이 많은 사랑을 받고 갔네요. 라며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품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트에서 계산이 조금만 늦어도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동차 운전할 때는 클렉슨을 마구 누르며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죠. 저희 동네에서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사시는 60대 이웃의 경우입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시다가 초등학교 앞 녹색 어머니가 어린이 보행을 위해 잠시 멈춰 세우자 창문을 내리고 야, 너가 뭔데 건방지게 내 차를 막아? 이 XXX야 하며 욕설을 퍼부었지요. 정말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등교하던 아이들도 다 놀래서 쳐다보았습니다. 그 차가 떠나고 녹색 어머니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쏟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 60대 이웃은 몇 년 후 이른 아침 공중 목욕탕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추모의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절제한다는 건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거죠. 감정을 있는 대로 드러내는 사람과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어떤 사람 곁에 머물고 싶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자연스러운 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심은 작은 것에서 드러나는 큰 인격이라고 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의 배려는 억지스럽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본인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죠.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식당에서 나이 많은 분이나 임산부가 오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게 다 몸에 배어 있어요. 대화할 때도 정말 세심해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에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아요. 상대가 불편해할 만한 주제는 미리 피하고 혹시 민감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죠. 누군가 실수를 해도 창피하지 않게 조용히 알려주거나 아예 넘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누군가 음식을 흘렸을 때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는 식으로요. 하지만 품격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직 자신의 편의만 생각해요. 지하철에서 다리를 쭉 뻗고 앉거나 버스나 식당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아서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차에서 내려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기도 하지요. 더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돈을 냈으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행동해요. 고급 식당에서 직원들을 부르면서 야, 빨리 주문 받아 라고 하거나 비행기 1등석에 앉아서 승무원에게 갑질을 하기도 하죠. 유명 재벌의 항공기 갑질 사건 기억나시지요? 돈과 품격은 별개입니다. 배려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서 열린 버튼을 눌러주는 것, 문을 열고 나서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잠깐 잡아주는 것,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사람을 위해 한 발 비켜주는 것, 또 그런 배려를 받았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요.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만드는 향기나는 사람이 되지요.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5번째 특징은 겸손과 자신감의 균형입니다. 정말 품격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요.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자랑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지도 않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찬이세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인정하기도 해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그런 관점도 있군요. 좋은 의견이시네요라며 존중해요. 이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적극적이고 젊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나이 먹어서 이런 거 배우면 뭐하냐 라고 하지 않고 배울 게 정말 많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당당해요.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지만 과도하게 움츠러들지는 않아요.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번에는 더 잘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죠. 비난이나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차분하게 대응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큰 회사의 임원을 지내셨는데 퇴임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세요? 이미 은퇴까지 한 제가 뭘 안다고 조언을 해드릴까요? 하지만 도움을 구하러 오셨으니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보자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겸손하지만 당당한 거죠. 반대로 돈은 많지만 품격이 없는 사람들은 두 극단으로 나뉘어요.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비굴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은근히 과시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라고 가짜 겸손의 말을 하기도 하지요. 이 시계요? 그냥 아무거나 찬 건데 1,000만 원짜리예요라는 식으로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하지요. 내가 돈 많으니까 뭘 해도 되라는 식으로 행동하거나 너희들은 돈 없으니까 몰라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하죠. 진짜 겸손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고 인정할 때 진정한 겸손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랑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비하하지도 않는 거죠.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 6번째 특징은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포용력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다르게 행동해도 저 사람만의 사정이 있을 거야.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어도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다고 바로 판단하지 않아요. 혹시 몸이 아프나? 임산부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식당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굴어도 부모가 교육을 못 시켰네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부모님도 힘드시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다른 문화나 다른 세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만의 문화가 있구나. 그 세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요. 그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존중해요. 굳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주 보수적인 분인데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죠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면 품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항상 남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어. 저 아줌마는 왜 저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싸우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배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신보다 돈이 적은 사람들은 게으르다. 노력을 안 했다고 무시하고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능력도 없는데 부모 잘 만난 거다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을 거야 라고 질투해요.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려 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은 나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당연히 주변 사람도 떠나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은 곧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일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죠.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은 시간에 대한 존중과 약속 잘 지키기입니다. 이것도 품격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정말 잘 알아요. 자신의 시간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시간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 시간에 절대 늦지 않아요. 오히려 5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죠. 만약 예상치 못한 일로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해요. 또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어도 상대에게 나 지금 도착했다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 시간에 맞춰오고 있는 상대에게 급한 마음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시간을 고려해요. 상대방에게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확인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전화를 걸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상대방이 바쁘다고 하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해요. 반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주 지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어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약속 시간 얼마 남기지 않고 약속을 깨기도 하지요. 상대방이 바빠 보이는데도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예요.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믿을까요? 지금까지 나이 들어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돈이나 외모, 학벌,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순전히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평생에 걸쳐 쌓인 습관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품격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품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진정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돈 때문에 접근할 뿐 진심으로 좋아하지는 않죠. 본인도 그걸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고 결국 외롭게 살게 되어요. 반면 돈이 많지 않아도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분 곁에 있고 싶어 하고 조언을 구하러 찾아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거든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세요. 품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한마디 말을 할 때, 한 번의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의식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비속어를 쓰지 않기, 남의 험담을 하지 않기,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정을 좀 더 절제해서 표현하기,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품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